네, 반갑습니다. 짠나무 TV의 짠나무입니다. 조금 전에 올린 동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 윤석열의 현재 그 어떤, 행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 어떤 대응 방식이라고 해야 됩니까? 너무도 좀 일반적인 어떤 상식에서 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얘기했던 약탈자, 이건 카르텔이 무릎을 꿇었다 하더라도, 그것과는 별개로 자기 개인사잖아요. 개인사잖아요. 개인사. 아내 문제는 뭐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 본다면, 예를 들어서 그래 굴보겠다 하더라도 뭐 이제 이건 가르칠 걔들이 아내 문제에 대해서까지 뭐 입다들하고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만약에 굴복해가지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지금의 그 대응 방식은 어떻든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런데 윤석열도 당연히 납득이 안 가지만, 이재명도 갈수록 좀 납득이 안 가는 어떤 말과 행보를 보이고 있죠. 물론 이재명은 이제 자기 입으로도 말했지만 비천한 출신. 그러니까 이게 뭐 좀 살기가 어려워서 비천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비천하다는 거는, 얘는 어려서부터 그 삶 자체가 아주 비천한 놈이었어요. 저도 욕을 하기 때문에 뭐 단순히 욕을 하는 거 가지고 상대를 뭐 평가하거나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누구한테도 욕을 했더라도, 물론 그 어떤 경우에도 욕을 하면 안 되는 대상이 있죠.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 그게 아니라면 내보다 나이가 뭐 할아버지 뿌리든 뭐든 간에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쳐 씌우는 욕을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재명은 그걸 다 무시하고 그렇게 이제 이때까지 아무한테나 막 욕을 해대고 살아왔었죠. 그게 비천하다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비천하게 살아왔는데, 그리고 어쨌든 뭐 비리를 저질릴 건 말았건 간에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제 물론 이제 뭐 사악하다고 얘기는 했었지만은, 이게 단순히 사악함만으로 혼자서 이렇게 올라올 수는 없거든요. 분명한 거는 머리도 상당히 비상해야 되고, 또 순간순간 그 용병술, 사람을 쓰고 뭐 나중에 버리든 간에 그런 기술도 좀 뛰어나야 됩니다. 이전에 뭡니까, 그 유승일이가 여기까지 올라온 거에 대해서 보수 우파 유튜버들 운이라고 다들 얘기하죠. 냉정하게 따지면 그 운이라는 것도 실력이 있어야 운이 따르는 거죠. 어떤 분야에서든 간에. 그렇게 봤을 때 이재명이도 아주 사악하고 비천한 놈은 맞지만, 여기까지 올라오는 데 있어가지고의 그 어떤 노력이라든가 어떤 용병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평가해줄 만해요. 그랬는데 계속 이제 헛발질을 하고 자살골을 계속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앞선 방송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재명이도 이제 거의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거의 정점에 와서 보니까 더 이상은 혼자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느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나도 더 이상은 나갈 수가 없구나. 이거는 이제 윤석열하고 같은 이제 부분이죠.
거의 정점에 도달을 했는데 그 정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정점 문턱까지 왔는데 그 정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내가 아무리 사악하고 또 어떤 짓을 하더라도 안 되는구나 를 느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말도 안 되는 소리 치부리고 막 이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면 윤 따라잡은 2, 지지율 초접전, 차기 대선 혼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이제 쭉 보면 물론 아직도 한 7%, 8% 정도 차이 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동률 내지는 방금 얘기대로 이재명이 한 1%, 2% 정도 앞서는 거 한두 개 나오고 뭐 아니면 한 0.1% 앞서는 거 아니면 0.1% 뒤지는 거 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같은 시기에 정확한 그 데이터에 의해서 여론조사를 하면 솔직히 이럴 수가 없잖아요. 이럴 수가 없잖아. 여론조사라는 거는 제대로 모집단만 제대로 이 뭡니까 그 선정이 되면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차이가 날 수가 없어요. 물론 오차범위내의 차이는 생기죠. 근데 7%씩 막 이렇게 차이 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이권 카르텔이 그 주구가 이제 조중동이지 않습니까? 조중동이 모든 걸 관할하면서 조절을 한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윤석열도 그렇고 이재명이도 그렇고 벽에 부딪힌 거죠.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이 둘은 이권 카르텔이 가장 통제하기 힘든 인물들이었던 거는 맞아요.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데다가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뭐 걔들은 뭐 홍준표도 투입하고 뭐 온갖 방법을 다 쓰는데 결국에는 이재명 대 윤석열로 압축이 됐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쟤들이 일차적으로 윤석열을 먼저 굴복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도 눈치를 보게 됐다는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재명이도 원래의 그 사악함과 그 뭡니까 그 순간순간의 그 얍삽한 임기응변 이게 발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현재 이재명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지지율이 박스권에 딱 갇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박스권에 딱 갇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언론이 여론조사 기관을 동원해서 조금씩 뭐 이재명이 좀 앞섰다 아니면 또 뭐 윤석열이 좀 앞섰다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내년 3월 9일 대선 결과를 좀 예측해 보면 윤석열이 이기는 거는 맞는데 이재명과의 격차는 3%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40한 그러니까 윤석열이 한 40, 한 3% 사이에서 득표를 하고 이재명이가 이제 한 40%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올 것 같거든요.
왜냐면, 김종인이가 안철수하고 단일화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참, 처음부터 안철수하고 김종인이는 사이가 안 좋았고, 그러면, 만약에 안철수하고 단일화를 하게 되면, 지지율이 좀 더 오를 거니까, 격차가 더 벌어지잖아요. 벌어지면, 예를 들어서, 그 다대표님이 형님이 예전에 한번 이 정부 이 빨갱이 정권 들어서고 한 1년쯤 후 그러니까 저한테 그 윤석열 얘기를 한 그쯤이었을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얘들이 빨갱이 새끼들이 무리하게 작업을 해서 탄핵시킨 이유를 저한테 이제 물론 그거는 이제 그 형님 생각이었죠. 얘기한 게 뭐냐면은 물론 그 당시 분위기상으로 봐서는 정상적으로 투표를 하더라도 정권 교체 가능성이 아주 높았어요. 그런데 굳이 한 6개월 정도를 앞당겨서 선거를 한 이유, 그 형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그렇게 해야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금에 와서도 그 형님 판단이 맞았어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정권이 교체가 됐다면 그러면 분명히 또 득표율은 52대 48, 51대 49 그 정도였을 거거든요. 그러면 지지율이 비등했기 때문에 얘들이 함부로 못 하잖아요. 분명히 함부로 못 해요. 지지율이 비등했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이제 그 당시에 이권 카르텔이 뒤에서 조정을 했던 건 맞죠. 그런데 자기들이 그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들을 딱 그 대리인으로 정권을 세워줬더니 너무 폭주를 하는 거야. 너무 폭주를. 그러니까 얘들이 이 정도까지는 안 되겠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년 대선에서 누구든 간에 격차를 한 15% 이상 벌려가지고 만약에 당선이 된다.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지지율을 등에 업고 막말로 칼을 막 휘두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대표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생각된 게 얘들이 이제 한번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한 놈을 너무 극적으로 밀어줘서는 심각하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 물론 이거는 문재인이가 등신이니까 그냥 이 정도로 끝났지. 만약에 머리가 상당히 비상한 놈이 그런 식으로 대권을 잡아버리면 진짜 자기들이 돌이켜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어떤 이 공포감을 좀 느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철저하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윤석열과 이재명을 통제를 하려고 노력했고 거의 지금 그게 마무리 단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둘 다 이제 거의 굴복이 된 상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론을 몰아간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윤석열이가 무슨 짓을 하든 자기들하고 타협 안 하고 그러니까 이준석이한테 안 가고 만약에 진짜 제대로 한번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국민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만약에 한 55% 이상 55대 35 아니면 60대 한 30대 초반 정도로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된다. 자기들의 도움 크게 없이 진짜 완벽하게 돌이킬 낼 수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걸 요 빨갱이 정권에서 박근혜를 무리하게 탄핵시키면서 빨갱이 정권을 만들어줬더니 이 새끼들이 지나치게 폭주하는 걸 보고 이 정도까지 해서는 안 되겠다 판단을 해가지고 지금 윤석열과 이재명을 둘이를
붙여놓고 철저하게 굴복시킨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굴복시키는 어떤 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거의 그게 완성 단계에 온 것 같고. 이재명이도 제가 보기에 이재명이가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되더라도 지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단지 하나는 지 맘대로 할 수 있을 거예요. 포털에 댓글 다는 놈 칼빵 놓는 거. 그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그거는 소위 말하는 입건 카르텔의 어떤 자기들의 입건과는 아무 관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입건 카르텔이 판을 짜놓고 자기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선에서 그 나머지는 네가 마음대로 해라. 뭐 예를 들면 윤석열이가 됐을 때 뭐 문재인하고 그 저기 핵심 멤버들 다 쳐주기도 말도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정도? 뭐 우리야 어차피 그 걔들 입장에서는 거의 노예니까 뭐 막말로 씨발 그래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이가 뭐 대통령이 됐는데 씨발 포털에다가 이재명 개새끼 이거 들면 아이 씨발 저거 담가라 한다고 해서 뭐 저 그놈들 이게 반하는 게 전혀 아니니까. 지금은 제가 보기에 그런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교를 좀 하자면 이승만이 조선을 건국한 태조, 그리고 박정희가 태종, 그리고 전두환이 세조쯤 되고요. 노무현이가 선조, 나라를 구름텅이에 봤더니 선조, 그리고 지금의 이재명이나 윤석열 둘 중에 하나,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윤석열이가 이제 철종이 되는 거죠. 철종. 그렇게 지금 대한민국이 온 것 같아요. 그 뭐 개헌이 어떻고 내각제가 어떻고 하는데 결국에는 보면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왕권 사회였지만 왕정이었지만 결국에는 방금 얘기했듯이 세조 정도까지 왕권이 강력했죠. 세조가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그 이후로 솔직히 왕정이 아니었잖아요. 대소신료들이 서로 팔을 나눠가지고 자기들 계파에서 들여보낸 뭐 비든 빈이든 거기서 나온 왕자를 옹립하고 그러니까 조선 제 기억에 아마 그 선조 앞에 명종까지가 저기 적자들이었죠. 선조 때부터 반개로 계속 옹립이 됐습니다. 반개. 그러니까 그 반개가 옹립이 됐다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신하들에 의해서 나라가 통치가 됐다는 거죠. 신권이 강력하게 발휘가 됐다는 거죠. 왕권은 아주 약해지고. 그러면 뭐 조금 이제 넓게 본다면 그게 뭐 소위 말하는 요즘에 그 내각제하고 비슷하잖아요. 왕은 있으되 왕노릇 못하고 밑에 신하들이 팔을 나눠가지고 저희들끼리 해쳐먹는 거. 지금이 딱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순대위 이런 구성을 보세요.
아니, 막말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보니까 빨갱이 쪽으로 지금 어차피 기울었어요. 빨갱이 쪽으로 기울었어. 윤석열 선대위를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이수진이 같은 그 개쌍년. 그건 꼴팸이년. 아, 솔직히, 그년이 제가 듣기에 그래 아들만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 그 씨발년 지 며느리가 만약에 조동균이 같은 년이 들어오면 어쩔란가? 그래도 그 감사주고 할 건가? 이런 씨발년들. 그 지금 상황이 딱 제가 보기에 그런 것 같아요. 노무현이 때부터 노무현이가 선조, 단계가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딱 이 시점이 철종, 조선말의 철종. 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어, 윤석열로 일단 되는 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득표율은 40% 그러니까 윤석열이 최대 한 45% 정도까지 해서, 어, 이재명이가 그 밑으로 한 3%에서 한 5% 정도 사이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45대 40, 최대 한 45대 한 40 정도 나오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안철수를 계속 지금 살려두고 있잖아요. 끝까지 완주하게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가게 되면, 안철수도 아마 한 10% 초반 정도로 나올 거예요. 만약에 이 상태로 끝까지 가면, 왜냐면은 특별하게 뭐, 이슈도 없고, 윤석열이 아니면 이재명이가 특별하게 뭔가 막 강력한 어떤 이런 뭐 뭔가가 안 보여지면, 어차피 그 박스권에 갇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윤석열이는 이준석이한테 무릎을 꿇는 그 순간 박스권에 딱 갇혔어요. 그리고 이재명이는 애초에 박스권에 딱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 확장성이 전혀 없어요. 윤석열이가 만약에 이준석이한테 무릎을 안 꿇고 정면 돌파를 해가지고 뚫어냈다면 아마 천정부지로 솟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카르텔이 그게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보면 이제 윤석열은 어떤 개인의 비리는 분명히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있었으면 그걸 가지고 공략을 해가지고 떨어뜨렸을 건데 그게 안 된 거 보면은 윤석열이라는 개인 그리고 그 뭐 처가 쪽도 법적으로나 이런 쪽으로는 특별하게 문제 삼을 만한 게 분명히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들이 뭐 저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를 해가지고 윤석열을 주저앉혔다고 보여지는 거죠. 이게 제가 그래도 지지했기 때문에 윤석열을 가장 이해하는 방향으로 이제 지금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왜냐면 저도 뭐 잘 몰랐는데 결국에는 이 나라는 조중동과 관련된 인맥들이 다 다스리고 있다는 거. 김종인이가 저는 몰랐죠. 근데 그 다대표 형님이 이제 계속 이제 그런 쪽으로 얘기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어 처삼촌이 김정염이더라고요. 박정희 때 비서실장을 9년 한 사람이더라고요. 그전에는 뭐 장관도 하고 차관도 했더라고. 그러니까 박정희 시작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시해되기 한 8, 9개월 정도 전까지인가? 그러니까 저기 비서실장을 했던 거죠. 차관, 장관 하다가 69년에 비서실장으로 발탁돼가지고 박정희가 시해되기 한 1년 정도 전인가? 뭡니까, 부가가치세에 관련해서 무슨, 이것 때문에, 뭐, 법안을 마련하는 것 때문에 막 시끄러웠는데, 그때 이제, 뭐 좀, 이제 네가 책임지고 뭐 그만두라 해가지고 그만두고, 그러고 나서
한 1년 좀 지나가지고, 그러고 나서 주일대상가로 갔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박정희가 그렇게 이제 시해를 당했는데, 그 마누라가 그러니까 그 집안에, 그러니까 그 집안이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집안에, 어, 자식이죠. 그리고 김종인의 할아버지가 김병로인데, 초대 대법원장. 그게 김승수하고 친분이 돈독하더라고요. 김승수가 누굽니까? 동아일보 사장이잖아요. 그 고려대학교. 그리고 한민당, 지금 민주당의, 그러니까 참 진짜 웃기는 게, 아니 뭐 친일파 얘기하는데, 아니 지들의 뿌리가 친일파들로 이루어진 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민당이 만들어지는데 초기, 소위 말하는 발기인으로 참여를 했더라고요. 김병로하고 김승수. 그러니까 김무성이는 자기 고모가 저기 조선일보 며느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보니까 조중동 인맥에서 재벌하고 다 연계가 돼가지고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김종인이가 저 80이 넘은 노친네가 왜 전화했는데 결국에는 그 비밀이 거기서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조중동의 그늘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 조중동이 뭐 보수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걔들이 무슨 보수야. 이권단체지. 이권 카르텔이지.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는 더 이상의 희망 없이 그냥 이권 카르텔의 그 뭡니까 원하는 대로 이제 그렇게 흘러갈 것 같아요. 대통령은 어차피 허수아비고 조선 중기 후기 때처럼 그냥 반개가 그냥 왕이 되고 그 왕이 되면 또 뭡니까 가장 힘이 있는 권력자 집안에서 또 딸을 왕비로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이 딱 그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보니까 윤석열이가 되는 거는 뭐 거의 99.99%라고 저도 확신을 해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윤석열을 찍어서가 아니에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오늘도 그 다대평에도 이 얘기 했는데 물론 이거는 그 수많은 엄청난 수십 년간의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하겠지만 이 언론에서 뭡니까 이렇게 지지율 막 몇 대 몇 이렇게 해놓으면 거의 그쪽으로 그렇게 다 기어 들어가. 투표를 해보면 좀 신기하기도 한데 어찌 보면 이게 과학인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저번에 말씀드렸지 334. 그러니까 30%는 어떻게든 뭐 무슨 짓을 해도 찍어주는 저 비율이니까 그럼 나머지 40%를 가지고 이제 얘들이 적당하게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되기를 원하면 뭐 내가 보기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되는 거는 거의 확실해요. 그런데 저도 처음에 이제 그 열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가면 갈수록 막 이러길래 솔직히 60대 30 정도까지도 예측을 했는데 진짜 꿈이었던 거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40 한 2, 3%를 사이에 두고 한 2%에서 5% 사이 정도로 지지율을 벌려가지고 윤석열을 당선시킬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에요. 얘들이 대통령을 뽑는 거지.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